시청자가 댓글창을 여는 이유 1. 시청자가 알고 싶은 주제 건의 2. 베나TV와 출연자에게 지혜로운 조언 3. 시청자들 간의 건전한 토론 공간 위 세 가지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1. 대다수의 시청자를 불쾌하게 하는 인신공격, 반말, 욕설 댓글에 대해서는 유튜브도 검열 삭제하지만 베나TV 자체적으로도 검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또한 베나TV 제작진 일동이 판단하여 많은 시청자들을 반복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분은 댓글 작성 차단 조치하겠습니다. 3.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를 불쾌하게 하는 댓글에 관해서만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구독자 1명을 댓글 작성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분간 이 공지를 각 프로 앞부분에 넣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알려질 때까지 이해 바랍니다. 배우고 나누는 토론 문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에 적극적으로 답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고 저렇게 화끈한 대통령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부터 뭔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충근 박사님께 네, 그 두테르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한다기보다도 제가 그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이제 훈련하고 있어요. 네. 훈련하고 있는데 그건 뭐 무슨 뭐 이렇게 그 공격 훈련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 인도적 휴머니타리안 그 인도주의적 뭐 구출 작전 네. 또 뭐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화산 터졌을 때 뭐 그런 거 하는데 그 뭐 미국 군인들이 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연합 훈련할 만큼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테르테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훈련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더 이상 미국하고 필리핀은 합동훈련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다 앞에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중국은 전쟁하기 원하지 않는다. 근데 미국은 중국하고 상정한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오바마한테 뭐 그냥 그 오바마를 막 쌍욕을 했죠. 네. 뭐 개자식이라고 그러고 창녀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그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막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 만났죠. 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미국하고 동맹을 끊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동맹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그 세계에 돌아가는 그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필리핀이 그 두테르테 바로 앞에 대통령이죠. 미국한테 기지를 5개를 내줬습니다. 네. 5개를 내주고 미국이 근데 이제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있지 말고 앞으로 그 기한을 정해서 그게 바로 중국이 이 남진해를 다 장악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 필리핀이 그 위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필리핀이 미군 다 나가라고 그랬다가 나가라고 그런 것이 다시 들어오라고. 네. 그게 이제 냉전이 끝나고서 90년대 초반이죠. 93년 무렵에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갔습니다. 미국. 미국이 다 나갔죠. 미국이 나갈 때 화나면은 언제까지 나가겠다는 거 그거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겁니다. 네. 미국 사람들도 그 뭐 분노하면은 뭐 그런 걸 보이는데 그때 이제 나가라고 그랬을 때 그 수빅만이라고 큰 네. 이제 거기 공군기지 해군기지가 있었죠. 근데 클라크 공군기지. 클라크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미국이 그 무렵에는 그래도 좀 더 있고 싶어가지고 냉전이 끝났지만은 네. 그래도 뭐 그렇다고 미국이 그냥 철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있자라고 사실은 졸랐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네. 비행장에 뭐 잿더미가 얼마나 쌓여갖고 못 쓰는 공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냥 나가버렸는데 그거 나가고서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바로 필리핀 앞바다에 그 필리핀 사람들이 스카보로 쇼울이라는 뭐 섬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도처럼 수비대가 가서 총 들고 서 있는 데인데 네. 그걸 중국이 뺏었습니다. 중국이 뺏었죠. 근데 중국은 그게 남의 구단선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비록 너희 가까이 있어도 우리 거다라고 해서 뺏었는데 우리가 요번에 그 얘기했죠. 그 7월 12일 날 이제 그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에서 그 남의 구단선 그거는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근거를 없다. 뭐 네. 인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 그 남의 구단선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섬들에 대해서 중국이 뭐 무슨
뭐 인공섬화 시키는 거는 전부 해양법적으로 불법이다. 근데 그 만장일치로 그 판결이 나온 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준비 명령을 내렸죠. 그 필리핀이 그 위험한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그 필리핀은 뭐 그 이전에 그 필리핀에는 기지 5개를 미군 보고 와서 쓰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군이 그 기지를 대폭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테르테가 미국하고 우리 정찰도 같이 안 해. 정찰 같이 안 한다는데 나는 그걸 듣고서 정찰을 같이 못하지.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필리핀이 섬이 9천 개인 나라인데 사실은 해군이 없어요. 해군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해군이 거의 뭐 폐기하려고 그랬던 군함을 100달러인가 1달러인가 뭐 우리가 그 군함을 한데 그냥 거의 갖다 줬어요. 네.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참 고마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배를 갖다 주는 그 인솔 장교가 네. 야 필리핀이 6.25 때 와서 싸워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야 이 나라는 도대체 국가 안보를 생각이 있는 거야. 더군다나 해군이 없다는 게 아니 섬나라가 섬나라가 해군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해군이 없는 겁니까? 없다시피 한 있어요. 겁니까? 있는데 없다시피 한 해군이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거의 그렇죠.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해군이다 이게 이런 뭐 말씀이시네요. 정말 그 인구 필리핀이 우리보다 인구도 더 많잖아요. 네. 그죠? 그 섬이 7천 개나 되는 나라고 그런 나라 치고선 이게 해군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야 미국하고 우리는 같이 순찰 안 해. 순찰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려면은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 남들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혼자 자전거 타고 나오면은 같이 못 가는 거죠. 난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말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필리핀이 두테르테가 조금 좀 그 너무 앞으로 간다 했는데 미국에서 논문이 바로 얼마 전에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잡지에 나왔는데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랑 동맹을 끊을 때가 되었다라는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테드 갈렌 카펜터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데 미국은 아직까지 미국의 국가 이익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은 곳에서 군사력을 통해서 이걸 지켜주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 그런 거 다 빼자. 그리고 이런 좀 그래도 옛날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참 소련하고 싸울 때 미국도 힘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독재고 뭐고 미국 편이면 다 도와줄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선별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진짜 미국한테 미국의 그 바이탈 인터레스트에 걸린 나라냐? 사활적 이익에 걸려 있느냐? 걸려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미국식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하느냐? 네. 이런 걸 다 따져서 이제 도와주는데 이번에 이제 두테르테가 화가 난 이유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네. 또 인권을 지금 너무 유린하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마약 사범 소탕.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인권 유린했다는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나 중국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좀 너무 경솔하구나. 경솔한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구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두테르테가 엄마인가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라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국가 이익을 지키고 필리핀 국가 이익의 첫 번째는 국가 안보고 그 필리핀의 국가 안보를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야, 저 사람이 그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테드 갈렌 카피터라는 그 미국 학자가 뭐 차제에 이런 나라하고서는 이제 그냥 결별하자라는 그리고 필리핀이 중요한 항구지만은 구암섬이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뭐 끝내주는 기지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독과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네요. 미국이 필리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하죠. 그렇다면 이제 두테르테가 이른바 마약 사범 소탕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속은 시원하죠. 속은 시원한데 그래도
어떤 그 기본을 지키면서 해야죠. 그냥 뭐 보고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그거는 뭐 좀 21세기답지 못하죠. 그리고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그래도 법 절차가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막 즉결 처분 이런 거는 그런 건 좀 그렇죠. 네. 두테르테가 하는 막말이 이른바 전략적 고려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네. 본인의 인기를 좀 높이고. 근데 그 이목을 끄고 본인을 뭐 그 인기를 높이고 그러려면은 그 미니멈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 정치는 결국은 힘의 정치인데 그런 힘 없는 사람이 인기 끌고 그러다가는 안 되죠. 아 그런 면에서 국가 안보를 두테르테는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누구랑 친구하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핀란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핀란드가 러시아가 무서운데 러시아한테 맞짱을 뜨려면은 불러올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 네. 독일 불러오면 돼요. 독일. 그럴 순 없죠. 네. 근데 독일을 어떻게 불러와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독일이 네.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는 내가 러시아 말 잘 듣는 게 더 낫겠다. 그거는 다 전략적 초이스죠. 스트래티직 초이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 보고 인권 문제 거론했다고 나 그럼 중국 편 되겠다? 이거는 대단히 비전략적인 얘기죠. 언젠가 그 강연에서 미국 무기에 미국 첨단 무기를 소개하시다가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아프간에서 사용했다는 산소 제거 폭탄인가요? 그 서머바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미국이란 나라가 참 그 기가 막힌 거가 전쟁을 하다가 그 현지에 있는 군인들이 그 미국 과학계에다 요청을 해요. 국방성에다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폭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를 하는데 전부 다 아프가니스탄 그냥 뭐 완전히 그 황무지들 산악지대인데 동굴도 많고 동굴 그 전부 다 그 이 탈리반 게릴라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라. 네. 그래서 그 거기 현지에 나가 있던 미군 장교들이 미국 국방성에다 요청을 했죠. 저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 이 방법을 좀 탈레반들을 네. 탈레반 죽이는 폭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기술로는 그 동굴에 이제 큰 바위를 갖다 놓고 게릴라들이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격해서 그 바위를 깨는 것까지는 되는데 바위만 깨면 뭡니까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 뭐 미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도 그렇지. 모르고. 그런데 저거를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그래갖고 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폭탄 이름이 서머바릭입니다. VARIG. 그게 이제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그 문 앞에 있는 바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뚫리잖아요. 네. 그다음에는 그 뚫린 그 자리를 딱 폭탄을 떨겨치는데 그게 터지면서 속에 있는 산소를 다 빨아내는 겁니다. 아 그게 이런 이게 실존하는 폭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동굴 안에 산소를 쭉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이게 산에 있는데 절벽이 네. 있어요.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바위로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미국 비행기 가서 먼저 바위를 깹니다. 폭탄을 공격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쓰는 거가 서머바릭탄을 거기다 때리면은 그 자리. 그럼 그게 거기서 빵 터지면서 속에 있는 산소를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사람은 질식사하는 네. 거지. 근데 그 폭탄을 그 개발 책임자가 월남 여자예요. 안두홍 박사라고 내가 그거는 그 직접 그 비디오로 봤습니다. 그 아주 뭐 키도 그 조그만 그 월남 여자인데 그 노란 안경 큰 거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인터뷰 하얀 옷 입고 베트남계 미국인이죠. 베트남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폭탄을 개발했는데 그 현지에 있는 전투 장면에 있는 미군 그 병사들의 요구를 받고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안다. 내가 그 월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자유를 위해서 하는 전쟁으로 치고 뭐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떠나서 그 월남 여자 과학자가 그 폭탄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서머바릭이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그냥 거기 굴에 있는 탈리반들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폭탄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네. 산소 질식사다 한 거예요. 그 또 서머바릭이라는 참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개발된 그런 네. 폭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청자분이
작전 계획 저희가 5027, 5029, 뭐 5015, 5030 얘기했더니 한반도만 50이 붙는 게 아니라 대만도 50이 붙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아 그래요? 근데 네. 그건 아직 좀 이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무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참수 작전. 어. 김정은을 참수하는 데 쓴다는 벙커버스터. 예. 이거는 어느 정도로 위력이 있는 겁니까? 벙커버스터가 지금 미국 거가 60m 정도 파고 들어갑니다. 60m. 그러니까 그거는 어. 자연 지형 지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공 지형 지물도 다 파고 철판이나 들어가요. 뭐 그러면.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표적에 맞추면은 그러면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층을 뚫고 들어가서 밑에 가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높이를 한 60m 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몇 층 건물 예를 들어서 땅 밑에다가 몇 층 건물을 전화도 그 맨 밑에 있는 지하실까지 가서 터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강철도 다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터죠. 네. 그러니까 벙커 버스터, 벙커를 깨는 폭탄인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 양상이 바뀌면서 이제 과학화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군사용어로 RMA라고 그럽니다. 네.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그래서 RMA. 그 RMA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착 상태에 있을 때 그 교착 상태를 확 깨는 무기가 그 혁명적 군사 무기예요. 행동의 혁명적인 무기. 군사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를 들어서 1차 대전 때 그냥 서로 기관총 가지고 있으니까 고개 들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서부전선 이상없다 할 때 그 서부전선에 전부 땅 파고 참호전이 참호전. 네. 영국군은 영국군대로 있고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있는데 서서 나가면 그냥 기관총으로 갈기니까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전쟁이 장기화 교착되고 장기화되고 뭐 그러니까 그 총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 아주 병 걸려 죽고 뭐 진탕에서 쥐들 막 다니는 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병사들이. 실제로 참호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뭐 그리고 비가 오면은 다 뭐 진창이 진탕되고 되는 엉망입니다. 그 사진들 보면 불쌍해요, 그녀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이 탱크입니다. 그 탱크가 이제 바로 기관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 탱크가 나와서 이제 진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RMA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그리고 기관총도 사실은 또 그 시대의 RMA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RMA라는 거는 기존의 전략이나 관념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아주 그런 혁신적인 무기라는, 무기. 네. 그러니까 기관총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 기관총이 처음 나왔을 때가 그래서 그 기관총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진짜 그 효력을 발휘한 게 노일 전쟁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노만 엔젤 같은 그 영국 학자가 이제 전쟁은 없다. 기관총 앞에서 누가 감히 전쟁을 하겠느냐. 그렇죠. 워낙 그 국가의 피해, 희생이 그렇죠. 크기 이건 뭐 때문에. 인간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그게 그때의 핵무기죠. 그러니까. 근데 자꾸 이제 개발되는 겁니다. 기관총을 막기 위해서 탱크가 나오고 또 탱크를 막기 위해서 또 전차포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별의별 무기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벙커버스터는 독재자를 잡는 무기입니다. 독재자. 그러니까 독재자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참수작전용이죠. 그러니까 적의 목을 딴다는. 그래서 그 미국이 그런 무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그 요새 새로 나온 무기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요새 무기들은 정말 몇백 킬로를 날아가서 에라가 3m 이내입니다. 그건 뭐 3m 옆에서 터지나 그냥 뭐 그냥 위에서 다 맞는 터지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이댐이라는 폭탄이 있는데 제이댐이라는 거는 옛날 재래식 폭탄에다가 컴퓨터를 붙이는 거예요. 네. 재래식 폭탄에다 그걸 붙여놓으면은 이놈이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명중률,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GPS를 붙여놓는데 네. 그냥 뭐 $10,000쯤이면 붙인대요. 아무리 옛날 폭탄 이만한 것들 있죠. 거기다가 그걸 붙이면 이 폭탄이 이제 스마트탄이 돼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라. 이른바 폭탄 재활용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뭐 그냥 한강다리 예를 들면 좀 기분 나빠요. 한강다리 네. 뭐 반포대교를 부신다 그러면은 대동강철교로 하시죠. 그래 대동강철교. 평양이 또 저 본향이시라 좀 불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뭐 거기 하여간 큰 다리 하나를 네. 부시는데 거의 그 이 10,000발 정도, 9,000발 정도를 썼습니다. 9,000발. 그런데 월남전 때는 그 큰 다리 하나가 300발.
지금은 한 발이에요. 그러니까 9,000분의 1로 줄어든. 그러니까 9,000분의 1인데 그거를 그 딱 보면 압니다. 2차 대전 때 폭탄은 이제 800m 안에 들어가면 맞는 거로 치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폭탄은 3에서 8m. 근데 그건 지금은 1m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처음 할 때가 3 내지 8m인데 8m로 치더라도 8m하고 800m는 1대 100이니까 그렇죠. 면적으로 치면 1대 만이죠. 옛날 만발이 지금 한 발이 되는 거죠.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당연히 알죠. 네. 그 미국의 그 벙커버스터라든가 뭐 미국의 그 정밀폭격 같은 거 다 알고 이거는 그 김정일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그 스텔스기들이 북한을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고 평양상공도 막 날아다니고 심지어는 김정일이 별장도 날아가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위협. 근데 뭐 밑에서는 왔는지도 몰라서 신문에 내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거 노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미군 비행기가 들락날락 하는데도 뭐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몰라도 안 되고 알아도 안 되고 참 그 난감한 거니까.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발표를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알면 알아서 발표를 못 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거 그 일본 잡지들에 그게 드문드문 납니다. 사피오라는 잡지가 나는데 심지어는 미국이 평양 시가지에서 상당히 그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가지고 요건 누구네 집, 요건 누구네 집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아무개 장군 집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가 일본 잡지에 나오면은 이사 가는 게 낫죠. 그렇군요. 좌표가 이미 입력이 된 거니까. 네. 그 요새 과학 발전하는 거는 우리 그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또 평생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산소를 다 빨아들인다. 그렇죠. 그 네. 소모바릭, 네. 소모바릭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죠, 잘. 네. 아무튼 김정은 최후의 날은 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군사 따로 경제 제재 따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은 그냥 다 이제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미국이 중국 보고 홍상그룹 같은 거 내 가만 안 있겠다고 소리 지르고. 근데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성실히 자기들이 조사하겠다고 얘기하지 반발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은 그 내 지금 번역하는 책 또 저기 하면 거기 그런 말 나와요.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대면된다면 그건 대실수다. 아직은 네.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미어쉐이머 미소메 네. 책에 내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다시 네. 그냥 뭐 훑어읽었다가 다시 읽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대면된다면은 이것은 빅 미스테이크가 될 거다. 그런데 앞으로 네. 중국이 경제 발전 한참 더 하고 그때를 나는 얘기하는 거다 하고서 그 미어쉐이머 교수의 제 강대국 국제 정치의 비극. 그 책은 저한테도 이제 몇몇 시청자분들이 메일을 보내시는데 뭐 도저히 구할 길이 없다. 구할 길이 없고 자유경제원에서 얼마 전까지 그 PDF 파일로 서비스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이제 중단한 것 같다. 그래. 어떻게 그 책을 좀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의가 옵니다. 그 지금 내가 재빨리 2판을 번역하고 있으니까 신판? 네. 그 이제 영어로는 업데이티드 에디션 그래가지고 네. 이 나머지는 9장까지는 같아요. 네. 근데 옛날 10장을 없애버리고 새 10장을 넣는데 새 10장이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목이. 한 챕터만 새로 한 쓴 챕터는 거네요. 완전히 새로 쓴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머지는 뭐 데이터만 다 바꿔놓은 거지. 네. 그 본격적으로 문장을 바꿔놓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10분의 1이 바뀐 책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세컨드 에디션이라고 안 그러고 업데이티드라고만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지금 10장을 그 책의 마지막 장이죠. 그것만 번역하면 되고 나머지는 틀리는 것만 찾아서 이제 바꾸고 있는 중인데 네. 거기에 그 10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업데이티드 버전 언제쯤 한국어판이 출판이 되나요? 제가 제 개인 계획으로는 10월 30일까지 번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 완료하니까 이제 뭐 출판사에서 인쇄하고 편집하고 그런 시간이면 되니까. 빠르면 뭐 금년 안에. 그래서 제가 네. 우리 출판사 측에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학기 개학할 때 우리 네. 학생들이 뭐 교과서로 볼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그건 아주 그러니까 적어도 네. 그때까지 하고 이건 뭐
외국 책이 2014년에 나온 거니까 금년에 하면은 2년 만에 나오는 거 되니까 금년에 하는 게 더 좋겠죠. 알겠습니다. 빠르면 금년 안에 그 미어 셰이머 교수의 강대국 국제 정치의 업데이티드. 비극 네. 업데이티드판 네. 한국어 버전 이춘근 박사님의 번역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책이 나오면 책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그 10장이 바로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는가. 네. 그게 이제 그 미어셰이머 교수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인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중국은 미국한테 덤비면은 그거는 큰 오산을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계속 갈지 그거는 지금 현재 알 수 없고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 지구 전체를 다 장악하는 나라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 미국은 서반구에서 패권국이 되었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고 싶어 한다. 근데 패권국은 일단 옆에 있는 나라들로부터는 도무지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뒷마당에 가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은 뭐 중국이 보기에는 너 왜 우리 앞마당에 와 있냐가 되는데 그거는 패권국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에 패권국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위협하는 거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 책의 출간이 임박했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